안녕하세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서 최신 의학 정보를 말씀드리는 홍해걸 톡. 자, 오늘 주제는요,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궤양하면 주로 위장에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대장에도 생긴다고 하죠.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 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병이 어떤 병이고 또 최신 치료는 무엇인지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의 고성준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내과 가운데에서도 소화기내과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 궤양성 대장염을 주로 치료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위장관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장도 아니고 대장만 보고, 대장에서도 주로 염증성. 맞습니다. 네. 뭐 종양 이쪽보다도. 네, 종양도 보긴 하는데요. 네, 네.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조금 더 진료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내과 하면은 여러 분야를 많이 봤는데 맞습니다. 점점 좁아져서 선생님은 궤양성 대장염을 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마 환자나 가족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어려워도 되니까 네. 편하게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자, 슬라이드를 갖고 오셨죠? 네. 궤양성 대장염이 어떤 병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이 대장에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병이고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설사나 혈변, 복통을 이제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호전과 악화를 이제 반복하는 것이고요. 만성적으로 염증이 지속되어서 이제 환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심하면 이제 대장을 절제해야 되는 위험도를 이제 증가시키는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그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원인은 연구는 굉장히 많이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못하고요. 보통은 이제 얘기들 하는 게 환자가 이제 유전적인 이상이 있고, 이제 유전적 이상 때문에 면역 체계 이상이 동반되고, 거기다가 장내 미생물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질병의 정의로 네. 보면 어쨌거나 대장에 이렇게 파이는 궤양이 생기고 또 벌겋게 염증이 나타난다, 그 얘기인가요? 이름은 궤양성 대장염이지만 예. 이 병 자체의 특징은 궤양은 아니고요. 궤양까지 생기는 깊은 염증은 아니고 주로는 장의 점막층에 생기는 이제 염증이 특징이고요. 미란이라고 표현하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더 흔히 생기고, 물론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궤양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깊게 파이는 궤양이 생기는 거는 드물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어쨌거나 대장 안이 이렇게 염증이 막 생긴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벌겋게.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의 현재 국내 이제 유병률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 궤양성 대장염은 그 산정특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단이 등록이 되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이제 등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게 이 궤양성 대장염의 환자 수를 이제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이 환자 수가 통계가 되고 있고, 보시면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약 한 4만 6천 명 정도의 환자가 현재 네. 진단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2024년이 되면 6만 5천 명 정도 환자가 생길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국내에는 비교적 유병률이 적은 편인데 이게 북미나 아니면 북유럽에서는 굉장히 환자가 많아가지고 2030년에 되면 아마 전체 인구 약 1% 정도가 궤양성 대장염 또는 이제 크론병이라고 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아마 유병률이 1%에 도달할 것이다. 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 유병도 계속 늘고 있고, 아마도 저희도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면 100명 가운데 한 맞습니다. 명이니까 네. 이게 작은 비율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학교에 갔다 생각하면 옆에 친구가 염증성 장질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 1%가 되면. 네. 아니 근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질병 자체는 들어본 적도 맞습니다. 없고 굉장히 드문 병이었는데 네. 왜 이렇게 늘고 있죠? 그 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유전적 요인, 또 여러 가지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짧은 기간 내에 국민들의 유전적 요인이 변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생활 습관, 이제 서구화된 이제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식이 습관, 또는 이제 모유수의 감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항생제 사용, 또 위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기생충 질환 같은 거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면역학적 요인의 변화 또는 이제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유발해서 아마도 이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가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장내 미생물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기생충도 있고. 네, 맞습니다. 기생충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걸리는 게. 네. 그리고 또 아까 뭐 음식은 또 뭐가 관여하나요?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재 생활 속에 계속 서구화된 식사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육류, 그러니까 우리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먹고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쪽으로 아마도 장내 미생물들이 더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나이는 20대에서 50대가 맞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이 잘 생기는 나이대는 이제 30대, 20대, 30대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 국민 중에 가장 많은 환자의 비율은 40대와 50대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90년대 환자들이 이제 사망하지 않고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생존해 있기 때문에 계속 환자들이 이제 늘면서 현재는 이제 40대, 50대 환자가 더 많고요. 실제 발생하는 비율은 이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률은 40, 50대가 많고 맞습니다. 발생률은 20, 30대가 많다. 맞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아무튼 이 질병 자체는 젊은 연령대 딱 생긴다. 그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네. 성비 차이는 어떤가요? 남녀 모두 이제 1대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역학을 분석을 해보면 남성에서 발생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가장 최근에 이제 유병 인구는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궤양성 대장염. 우리나라에도 현재 한 5만 명 정도 있고 환자가.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앞으로 인구의 1%가 될 정도로 네네. 가파르게 증가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거 준비해야 합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의 이제 증상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슬라이드고요. 네.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증상이 이제 설사, 그다음에 혈변, 점액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제 설사고요.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대부분 이제 혈변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설사보다는. 또 특징적으로 이 병 자체가 만성적인 염증이기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또 예를 들면 4주 이상 보통 증상이 반복되고 좋았다, 호전과 악화를 이제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졌다, 나빠졌다고 인터벌은 어느 정도 돼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언제 좋아지고 나빠 이건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환자가 이제 내원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이제 혈변이거든요. 혈변이 있으면 보통 내원을 하게 되고 이전에 어땠는지를 여쭤보면 대부분 이제 설사가 있었거나 아니면 설사와 동반 혈변이 짧게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며칠은 좋아졌다, 또 며칠은 나빠졌다, 네, 계속 맞습니다. 이렇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이 설사는 일반적인 배탈 날 때 설사하고 궤양성 대장염 설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까? 본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설사를 급성 설사와 만성 설사로 구별하거든요. 보통 급성,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배앓이 하는 급성 설사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제 2주 이내면 다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서 보는 설사는 보통 만성 설사이고 이제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이제 전문적인 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병원 가면 내시경을 하나 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설사, 혈변이 동반돼 있으면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고 장이 많이 부어 있고 이제 노랗게 이제 점액질들이 묻어 있고요. 네. 이제 심하면 이제 여기 안에 이제 궤양이나 이제 미란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소견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정상 내시경은 대장안이 이렇게 빨갛지 않다는 얘기죠. 네, 정상은 이제 이렇게 빨갛게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반들반들 거리면서 혈관, 우리 정상 혈관들이 예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붓고 염증 세포가 많이 쌓이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혈관들이 일단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갛게 되고 이제 점액질이 이제 나오게 되고 심하면 이제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뭐 설사 혈변이 4주 이상 나오는 뭐 젊은 사람이라면 네.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요거는 현미경으로 본 건가요? 네, 뭐 염증이 심한 부위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만성 염증이라는 소리 나거든요. 이 조직 검사가 중요한 것은 급성 염, 이제 2주 이내 급성 염증일 때는 이런 만성 염증이 소견이 나오지 않아서 네. 내시경 검사에서 궤양대장염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제 급성 장염인지 애매한 경우에 이제 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볼까요? 궤양대장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궤양대장염 치료의 중요한 목표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혈변과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학업 또는 이제 직업 같은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약제를 통해서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제 환자가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목표는 이 궤양선제장염이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나빠지는 경과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나빠진다는 거는 장이 좁아지거나 또는 암이 생기거나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술받을 위험도가 이제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증가한다는 거죠. 이런 약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표로 치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잘 하면 그 암이라는 건 대장암이겠죠? 맞습니다. 대장암 발생률도 떨어뜨린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목표로 열심히 치료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재발률이 생각보다 높네요. 1년 이내 재발률이 30%. 맞습니다. 이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치료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모두 아마 통틀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만성적이고 진행하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재발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내버려두면 아무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다양한 약제들이 있고요. 이제 이 궤양선제장염의 치료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환자가 설사와 혈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설사와 혈변 증상을 호전시키는 이제 임상적 관해라는 것을 목표로 이제 치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을 봤더니 오랜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재발을 하고 내시경을 봤더니 내시경 안에는 다시 점막에 막 염증이 있고 이런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최근의 치료 목표는 임상적인 관해 더하기 여기 보시는 이제 점막의 치유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점막의 치유라는 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 검사에서 이 점막의 염증이 소실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궤양선제염 환자를 치료하면 증상이 좋아진 상태에서도 이제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내시경 검사 안에서 이제 점막이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점막 치유가 향후에 재발을 낮추고 합병증의 위험도를 낮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해라는 게 이제 증세를 거의 없앤다.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이제 설사나 혈변이나 괴로움, 복통 이런 거가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선생님이 내시경으로 요 점막이 제대로 돌아왔는지 맞습니다. 이걸 목표로 해야 한다. 네, 객관적인 소견을 이제 의사는 더 중시하고 있다. 그러네요. 네. 그 다음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뭔가요?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으니까 약제를 선택할 때가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염증의 중증도, 그 다음에 염증의 분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의 뭐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제 환자 갖고 있는 동반 이제 질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전략은 크게 두 가지는 아니고요. 스텝업, 탑다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뭐 굉장히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이 스텝업 치료라는 것은 이제 염증 조절 능력이 약한 약부터 또 이제 독성도 약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약을 이제 올리는 방식이고요. 탑다운 치료 방식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센 약을 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염증이 호전되면 좀 약한 약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치료 전략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대부분 현재로서는 그 보험 기준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제 스텝업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근데 맞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강력하진 않으나 부작용이 적은 것부터 해보는 게
근데 이제 워낙에 이 염증성 장질환이란 그 질환 자체가 그 환자가 보이는 이제 임상 경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번 나빠졌다가 오랜 기간 동안 관해를 유지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 나빠져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센 약을 쓰고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야 그분한테 생기는 합병증을 이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탑다운 치료가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심한 분들은.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스텝업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이제 새로 나온 약제들이 또 가격이 또 굉장히 또 비쌉니다. 요 바이올로직스라고. 네, 생물학적 제재라는 것들이 비싸고요. 아직 이제 장기 사용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장기 사용 안전성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탑다운 치료가 더 좋다. 뭐 스텝업 치료가 더 좋다 이런 걸 아직은 이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를 보고 환자가 가진 어떤 특성을 보고 이제 어떤 치료할지를 이제 개별화돼서 치료하는 쪽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이제 통계적으로 약 10년을 지내보면 국내에서는 약 3% 정도 수술을 받게 되고요. 약 한 30년이 지나면 한 7% 정도가 이제 수술 받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심한 분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약물로 치료를 한다. 현재로서는 약물로 조절이 이제 많이 가능합니다. 이 5SA가 가장 낮은 단계에 위치한 맞습니다. 약이네요. 네. 가장 초보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약물이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부작용이 적고 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거의 90% 이상이 이 약제를 아마도 투약받고 있으실 겁니다. 이 약제로 시작을 한다. 대부분. 그러니까 요 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네. 자, 5SA란 어떤 약인지 좀 볼까요? 네. 5AS라는 약제는 이제 네. 5-아미노살리시릭 애시드라는 약의 이제 약자가 되겠고요. 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 또는 이제 피파 감마라는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물질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에 써왔던 약제고요. 보통 한 10명 중에 9명 이상의 환자에서 이 약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아마도 사용했던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약물이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경도라는 건 아주 가볍다. 맞습니다. 영어로는 마일드한 거고. 맞습니다. 중이라고 하는 건 모더레이트, 맞습니다. 중간이다 이 뜻이죠. 네. 이게 무거울 중이 아니라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이건 중이죠. 한자로. 네네. 그럼 심한 거, 시비어. 네. 그거는 이 5SA를 쓰는 게 아닌가 보죠.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는 여기 보시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아, 심할 때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이후에 증상이 호전돼서 관해 상태에 도달하면 다시 이제 5AS 제제로 유지를 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볍거나 중간 정도일 때 네. 또는 이제 심한 거를 떨어뜨린 다음에 유지할 맞습니다. 네. 때 이 약을 쓴다. 맞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저는 의과대학을 나왔는데도 이 약을 왜 모르죠? 이게 나온 지 오래된 약이라면서요. 나온 건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마 근데 아스피린 비슷하고 뭐 아세틸릭, 살리실릭 그래서 네. 그런지 이건 아스피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약인가 보죠. 네. 항염증 효과를 갖고 있는 약제다. 그러네요. 네. 염증을 가라앉힌다. 네. 자, 볼까요? 네. 결국 이제 환자들이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이 약제를 충실하게 복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변이 있고 설사가 있으면 이제 의사가 처방한 대로 대부분 약을 잘 먹고 이제 증상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궤양성 대장염은 유지치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유지치료를 하는 것은 환자가 우리 증상이 없는 관해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 그 관해 상태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유지치료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제 증상이 없고 약 먹는 것은 이제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약 복용에 대한 수능도가 이제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 30% 정도의 환자가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 30% 정도가 수능도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수능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네. 약을 잘 제대로 안 먹는다 그 그러니까 얘기죠. 이제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면 이제 병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지는 분들은 내가 왜 이 약을 꼭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약 자체의 불편함도 있고 이제 먹는 횟수의 불편함 이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약제의 어떤 수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증세가 좋아져도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 맞습니다. 오.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 수능도가 좋은 분들과 이제 수능도가 좋지 않은 분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재발률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오. 약제를 잘 드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 네. 네. 요거는 이제 새로 축은 그 관해란 뜻인데요. 맞습니다. 네, 관해율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관해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관해가 좋은 건데 약을 계속 먹으면 수능도가 좋으면 맞습니다. 재발을 안 하고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거 그냥 들쭉날쭉 먹으면 확 떨어져서 39%만 유지가 되고 네. 반대로 61%는 재발했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런 얘기네요. 네. 근데 결국은 재발을 한다는 것은 점점 이제 장에 손상이 쌓이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손상이 쌓이고 쌓여서 협착 또는 이제 대장암 그런 것들의 발생할 위험이 이제 서서히 이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 야, 그러면 이 5-ASA라는 약, 네. 이 약을 매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인가요? 네,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그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약제는 꼭 5ASG 제제만은 아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본인에게 관해를 유지할 수 있는 약제를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은 입으로 먹는 거죠, 주사가 아니고. 네, 먹는 약도 있고요. 어허. 이제 항문을 넣는 이제 좌약 형태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몇 번 투여? 보통은 이제 최근에 경구제제는 대부분 이제 2번 또는 3번 먹는 약이 있고요. 최근에 또 새롭게 나온 약들은 한 번만 복용해드리는 약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먹는 거하고 항문으로 넣는 거하고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항문으로 넣는 게 좀 불편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네. 직장에만 염증이 국한되는 경우에는 이제 좌약이나 이제 관장액 같은 이제 국소 제제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항문에서 한 20cm까지는 이 좌약이 이제 약 효과를 굉장히 높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염증배가 넓은 이제 좌측 또는 이제 장 전체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먹는 약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야겠네요. 거기다가 좌약을 같이 더 해주면 더 효과가 좋다는 이제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나 보네요. 30%가 누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특히 좌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사실은 뭐 이런 약들뿐만 아니라 혈압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매일매일 약을 챙겨 먹기는 이제 쉽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런 이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이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환자나 가족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능도가 네네. 중요하고 네네. 이 약을 매일 먹어야만 재발하지 않고 오래 간다. 네, 맞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왜 환자들이 이걸 이렇게 잘 안 먹을까요? 의도치 않게 이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의 알을 이제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알이 커서 삼기 어렵다든지. 아니 얼마나 큰데요, 알약이? 큰가 보죠. 글쎄요, 네,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될까요? 네. 그래서 삼기 어려운 이제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제를 이제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불편함이네요. 네, 맞습니다. 요 그래프는 뭔가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같은 성분의 약제 중에서 어떤 약제를 처방할 것인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고려 사항들 중에서 환자의 수능도를 비교적 높게 이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와, 높은 점막 치료율, 관해율, 뭐 빠른 관해 유도 이런 것 의학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제 환자가 이제 약을 먹어야 우리가 약제 효과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능도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측면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첨단 의학 시대인데 아니 뭔가 이렇게 방법이 없나요? 알약을 좀 줄이든지 뭐 이런 기술이 결국에는 이 5S 제제는 여러 가지 약제 그 제품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기전을 알고 그다음에 제형을 좀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환자들이 수능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환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선생님 처방한 대로 매일 증세가 없어도 꾸준히 약을 드셔야 된다. 근데 죄송한데 평생 먹는 건가요? 이 궤양성 대장염은 아직까지는 이제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약제나 이제 치료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 장을 전체를 절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완치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환자들 일부에서 다시 또 직장에 다시 또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장을 이제 전체를 절제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이제 꾸준하게 약을 드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알약을 저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삼키기가 뭐 어렵다며요. 지금 이런 거. 맞습니다. 네. 이걸 좀 이렇게 가루로 분말 형태로 환자가 나눠서 먹거나 아예 네.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제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알약 형태를 네. 이제 물에 타서 먹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권유하기도 하고요. 오. 제형 자체가 이제 가루 형태로 우리 어떤 미세 과립 형태로 네. 나와 있는 약제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제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이런 거면은 이렇게 좀 아예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서 처방을 하면 편한데. 맞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5-HT제라는 것은 먹으면 보통 십이지장에서 흡수가 되고 대부분 다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궤양대장염은 염증이 대장에 있기 때문에 대장에 가는 그 양 자체가 많지 않아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약을 만들고 대장까지 약제를 이제 도달하는 이제 약제들이 있는 겁니다. 5-AS는 약제에다가 이 설파피드라는 분자를 결합시키면 요 결합이 이제 세균에 의해서 끊어지는 약제가 있거든요. 네. 요 설파살라진은 약제고 그래서 이 약제를 먹으면 이제 소장에는 약제가 퍼지지 않고요. 대장에 약제가 도달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대장에 갈 때까지는 딱 붙어서 약효를 못 나타내고 네. 대장에 도달해서야 그 대장 속의 미생물에 의해서 맞습니다. 이게 끊어진다. 네. 그게 설파살라진. 그래서 요 약제는 뭐 예전부터 썼던 약제고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 설파피드라는 분자가 약간의 부작용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최근에 많이 쓰는 건 이제 메살라진 약제고요. 네. 마찬가지 메살라진 우리 5-AS제 다양한 코팅 기법을 이용해서 약제를 이제 대장으로 전달하는 이제 약제가 되겠고요. 네. 레진 필름이라는 것을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pH에 따라서 이제 약제가 이제 녹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장에 도달하는 pH가 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pH가 7이 되면 레진 필름이 녹고 약제가 이제 퍼지는 방식의 약제가 되겠고요. 네. 네. 요것도 이렇게 종류가 3개가 있다 그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요 약제는 이제 하루에 2번 또는 3번을 먹어야 되는 약제고요. 요 이름을 없죠 멀티 매트릭 시스템이라는 것은 2개의 층으로 이제 감싸져 있어서 약제가 서서히 이제 방출이 됩니다. 네. 이건 뭔가요? 이 약제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5-AS 성분을 서서히 이제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풀어주는 약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12지장부터 대장 전체 직장까지 약제가 골고루 이제 퍼지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논의하는 이제 궤양성대뿐만 아니라 소장에도 염증이 존재하는 이제 크론병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크론에도 쓸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약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량 형태로 이제 제형이 출시가 되어서 이제 하루에 한 번만 약제를 이제 복용해도 이제 약제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이것도 먹을 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부위에 다 작용할 수 있다. 넓은 범위에 작용한다. 그게 이제 장점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가장 그 업데이트된 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최근에 환자의 수능도를 높일 수도 있고 이제 네. 넓은 범위에 이제 염증 조절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전했네요. 이게 제가 의대 시절에 몰랐던 이런 다양한 그 맞습니다. 약물들이 있네요. 네. 기전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형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경구 형태는 이제 먹는 약이죠. 그래서 알약과 이제 과립 형태의 약제로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항문으로 넣는 이제 국소 약제는 좌약과 관장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소 약제는 이제 환자들 대부분 이제 좌약 형태를 많이 선호하시고요. 그다음에 경구 약제는 이제 알약과 이제 과립제제가 있고 아마 이제 알약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이 크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과립 형태의 약제로 바꾸어서 이제 약제를 처방하게 되면 조금 더 환자들이 이제 먹는 것을 이제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이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메살라진 가장 널리 쓰이는 치료 약물, 네. 과립제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삼키기 힘든 분들은 뭐 이런 그 제품을 처방받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유지치료 계속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해서 본인의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멀리 봐서는 이제 대장암이나 또 협착 때문에 생기는 수술 위험도를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나라로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입원이나 이제 관련된 비용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좀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핵심은 이 약물을 적절한 시기에 빨리 처방을 받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꾸준히 장기간 복용을 해야 한다. 네. 그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궤양성 대장염은 아직까지는 완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활성기에 적절한 약제를 처방받고 관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관해 상태에 도달하면 그 관해 상태를 재발 없이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유지하는 그 팩터 중에 한 가지가 환자의 이제 수능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수능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런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환자의 이제 관해 상태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5-ASA 가장 기본이 되는 약 네. 그것만으로도 뭐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갈 수 있다.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더 상층에 더 네. 그 센 약으로 안 옮겨가도.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다양한 이제 임상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제 환자들 중에 분명히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염증을 잘 조절해서 큰 문제 없이 본인의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있죠.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를 높이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약제의 기전 또는 이제 어떤 투약 방식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의사분들은 이제 환자분께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작용 이런 것들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그에 따라서 적절히 약을 이제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제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브로셔나 또는 이제 아니면 우리 최근에 뭐 동영상 같은 것들 아니면 환우의 활동 이런 것들 통해서 환자들에게 좀 더 좀 이해를 좀 쉽게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최근에는 뭐 다양한 이제 우리 스마트 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약 복용을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또는 뭐 스마트 약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자들이 이제 약을 제 시간에 복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만일 무슨 바쁜 일 때문에 누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 바로 먹나요? 두 알 먹어야 되나요?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번 정도에 네. 한 번 정도 이제 약제를 못하는 것은 꼭 2배를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어허. 일단은 다음 복용량을 지켜서 일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궤양성 대장염 살펴봤는데 저는 어떤 그 첨단 무슨 뭐 이런 뭐 약물이나 뭐 수술이나 뭐 유전자 뭐 줄기세포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핵심은 오래전에 개발된 약을 아무튼 빼놓지 않고 꾸준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궤양성 대장염 또는 이제 크론병에 대한 새로운 약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생물학적 제제 맞습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5AS라는 약제만으로도 질환을 잘 조절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 특히 약제 복용의 수능도를 높이면 더 재발률이나 아니면 향후에 이제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환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의 고성준 교수님 모시고 궤양성 대장염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궤양성 대장염은 아직까지는 이제 난치성 질환이고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이제 적절한 이제 치료와 이제 적절한 이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진단이 됐다면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적절히 이제 진료와 상담을 받으시고 이에 따라서 적절히 관리하신다면 이제 이 질환 자체를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까, 환자분들은? 보통은 이제 관해 상태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1년 또는 길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요. 관해 상태가 아닌 이제 활성기인 경우에는 이제 약제를 투약하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는 한 번 정도는 약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느낌이 약간 고혈압 당뇨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이 궤양성 대장염이 의외로 핵심은 그 당뇨나 혈압약을 매일 꾸준히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네. 이것도 마찬가지다. 네, 근데 그 고혈압 당뇨보다는 임상 양상이 더 다양하고 심한 분들은 굉장히 심하고 안정적인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안정적인 상태인 분들은 아마 고혈압 당뇨하고 좀 비할 수 있는 정도의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심하신 분은 또 약간 좀 다른 패턴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럴 땐 또 이제 전문가를 찾아야겠지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성준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